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 사무소 장관인 행여사입니다. 퇴근하려고 준비하다가 오늘 법무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E7-4 비자 관련 정책에 관련돼서 너무나 화딱지가 나서 제가 알고 계신 행사님 또 교수님 또 부산에 있는 동생하고 정말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이 관련 민원에 대해서 의견 우선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E7-4 비자 관련돼서 정책이 이제 아직 지침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보도 자료에 관련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가장 유력한 게 3분기, 4분기잖아요. 지금 3만 명을 맞춰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한국어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 연봉 상향이라든가 이런 좀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료 그 보도 자료에 관련돼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파보고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정책이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정말 가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사항은 어떤 거냐면, 이제 E74 비자가 이제 1분기하고 2분기 때 합해서 이제 5천 명 정도를 선발을 했고,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제 올해까지 3만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지금 3분기 이전으로 따지면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3만 명을 더 뽑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만 명, 4만 명이 됐을 때 제가 앞으로 정책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좀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이제 근로 요건을 조금 더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도 자료, 법무부 보도 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제가 이제 지금 가지고 와 봤는데 우선은 중요한 게 기존에 없었던 요건이 이 세 개가 더 포함이 된 겁니다. 뭐 기존에는 4년 이상이고 물론 이제 두 번째로 소득이 2,600만 원이 넘으면 52점 아니면 72점 이상 이 두 가지로 해서 이제 했고 인원이 이제 3만 명까지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52점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는 뭐냐면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이게 더 엄격해졌어요. 자, 중요한 거는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전에 625명 선발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나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최근 10년간 이건 똑같아요. E9, E10, H2로 4년 이상 이거는 지금 1분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라서 상관이 없고요. 등록 외국인으로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요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연봉이 2,600만 원으로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고 시급이 이제 9,62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급이 9,620원으로 계산을 해서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2,600만 원 이상이 연봉이 돼 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2,600만 원을 되면 자, 자, 이건데 이거가 이제 시급이 2,600만 원, 연봉이 2,600만 원이 이상이 되면 자, 월급이 216만 6,666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기본급을 이제 9,620원을 적용했을 때는 이제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얼마냐면 이제 201만 58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올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급이 이 정도 되잖아요. 월급이 이 정도 되면 연봉에서는 지금 이게 잠시만요. 투표를 하게 되면 2,4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2,400 정도 되는데 200만 원 가까이 200만 원 가까이가 올라버리는 상황이 돼요. 200만 원. 자, 뭔 차이가 되냐면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200만 원 뭐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정도면
200만 원이면은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16만 7천 원을 더 줘야 돼요. 플러스 16만 7천 원을 더 줘야 되고.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시급을 기준으로 이 시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2,600만 원이잖아요. 2,600만 원에 시급을 계산하면 시급이 와, 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시급은 1,367원 정도 됩니다. 자, 시급이 올라버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자, 잔업, 야간, 철야, 그 다음에 뭐 휴일 근무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기준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시급입니다. 시급이 올라버리면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높아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에서 갑자기 200만 원이 오른 연봉 2,600만 원, 그리고 1년도 아니고 그냥 묶어두려고 2년 이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2년 이상이 됐다. 원래 E7으로 맥스로 줄 수 있는 게 3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년을 주겠다. 2년 동안 다른 회사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2,600만 원은 너무 무리수를 뒀어요. 자, 두 번째는, 자, 2년간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자, 이런 얘기는, 자, 소득이 2,500만 원이 안 되면, 이전에는 2,600만 원 안 되면 72점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 신청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침이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 요건이 충족해야 점수를 하는 건데 요건 자체가 안 되면 점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란 얘기는, 와, 72점 이전 같이 2,500만 원의 소득이 안 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고잖아요, 고고. 엔드예요. 그리고 한국어 초급 이상은 토픽 2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자, 한국어. 자, 봅시다. 자,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E7-4 했을 때 이전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네, 나이, 학력, 또 뭐요? 한국어 하고 상관없이 점수제를 구비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떤 거죠? 한국어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면 한국어가 필요하다. 예, 분명히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이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때 못했던 친구들이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점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3분기 때는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다 52점 또는 72점으로 해도 신청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신뢰성. 그다음에 예측은 이번에 뭐 기간은 정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측 가능성도 지금 상태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게 3분기부터 적용되면 멘붕이죠. 당연히 멘붕이죠. 이런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점수 시스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가 필요하다면 한국어 점수를 높이고, 또는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규정을 적용을 한다든가, 적용을 하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새 규정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수시 접수를 시작할 때도 이 새 규정이 점수가 훨씬 더 나으면 이걸로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규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만 발표한 거예요. 물론 지침이 나와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출입국 정책본부에 정말 이건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는 거다. 기존에서 그다음에 점수제 요건이 이득적인 부분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올해 1분기처럼, 근데 이건 완전히 싹 바뀌는 거잖아요. 싹 바뀌는 거라면 이거는 요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면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의견을 좀 올렸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게 되면 언제 적용한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죠.
한국어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적용하고 나서 1년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1년 비자 받고 난 다음에 2급 정도를 하고 연장할 때 뭐 6개월씩 끊어서 준다든가. 그래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 거가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메인인데 이렇게 바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경과 규정이 정말 있어야 된다. 완전히 바뀐 시스템이잖아요. 자, 가점 부분. 뭐 가점이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한 건 기업체 회사에서 추천하게 되면 이것도 점수가 들어간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플러스가 된다. 근데 요거는 이미 있었고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거 가점 부분은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뭐 이거는 없지만 지금 이제 3년 이상 하게 되면 좀 더 플러스 되니까 좋겠죠. 자, 운전면허증까지 플러스 점수로 들어간답니다. 운전면허증까지.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제 뭐 자격증보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더라. 그러면 자격증보다 운전면허증 따려고 하겠죠. 감점은 최대 50점까지 적용되고요. 다만 벌금이 50만 원 있거나 체납자라든가 또는 3개월 이상 불법 체류 경력자는 제외하는데 그러면 3개월 이상 불법 체류자는 그러면 3개월 이상이니까 2개월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 이 나인 비자 근로자가 가장 불법 체류가 높기 때문에 E74 비자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3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현재도 플러스해서 어,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다른 지침, 점수제도 200점이 이상 되면 무조건 신청 가능하게끔 바뀌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고요. 점수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E9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로 가서 연착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새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이거가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경과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이미 비자를 받았던 사람들 72점으로, 그러면 연장할 때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과 규정이 중요하죠. 이제 경과 규정에 대한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예냐면, 이전에 E74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2017년 8월에 했잖아요. 그전엔 점수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 점수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거를 바로 3분기 때 시작하는 것보다 유익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3분기 때 시작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끔 기존 지침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걸 잡고 쓸 때는 자 신뢰성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침은 어느 거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책본부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 유예 기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갈 판입니다. 유예 기간. 그리고 이전에 준비하려고 3분기 때 준비하려고 생각했던 친구들 정말 허무해서 어떡하냐고요. 회사에서도 2,600만 원 어떻게 올려줘요 한 번에. 요 부분들 정말 명확하게 좀 해서 유예 기간은 꼭 줄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께 구독해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자, 오늘은 새로 지금 이제 법무부 보도자료에 나온 지금 새로운 E74인데 너무나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좀 다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 유예 기간을 무조건 둬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로 연착륙 할 수가 없다. 정말로 유예 기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본부에도 제가 이미 의견 제출을 했고요. 정말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창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관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